네, 알겠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같은 가격에 내놔주세요. 저도 따로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방구라는 거지. 마리아 방구야 할 때 방구. 이게 왜냐면 집주인이 네 그러면 제가 부동산에 내놓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데 내놔주세요는 지집인데 세입자한테 내놔달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키워드는 부동산, 뒤통수,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 변호사님을 모신 만큼 전세 사기를 당한 분의 사연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8월에 다방 어플로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계약하던 날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워낙 인자하게 생기셨고 본인도 부동산을 운영한다고 하고 또 제가 들어가려는 집에 현재 살고 있다고 하시길래 아무 의심 없이 계약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올해 5월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연장을 안 하겠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을 했더니 제가 계약서를 쓰고 3일 뒤에 집주인이 바뀌었대요. 근데 저한테 아무도 말을 안 해줬던 거죠. 거기서 일단 1차로 빡이 쳤는데 바뀐 집주인에게 8월에 연장 안 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지금은 돈이 없다고 부동산에 직접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집주인이 해야 될 일이지 세입자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아픈 상황에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바뀐 집주인이 전세 사기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썼는데 저 말고 피해자들이 이미 많다 하더라고요. 진술서를 쓰고 한 달 뒤에 집주인은 체포됐고 전 다행히 보증보험을 100%로 드러나서 알아서 보증금이 들어오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내 지역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공사 지점을 찾아가야 하고 막상 가도 피해자들이 워낙 많아 거의 무슨 오픈런을 해야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기본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오후에 가면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기 마감이 될 정도입니다. 심지어 떼가야 하는 서류들도 무슨 종류가 10가지 이상인데 그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된 서류가 있거든요. 이건 법원에 직접 가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갔던 법원 직원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더라고요. 설명도 없이 그냥 무작정 써서 내래요. 저도 법원에서 이런 서류 작성하는 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할 수 있을 만큼 써서 냈거든요. 근데 계약 날짜, 확정 날짜, 입주 날짜가 다 달라서 그거 적는 데만 보정명령이 계속 떨어져 5번이나 다시 법원에 갔습니다. 좀 처음부터 잘 설명을 해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심지어 더 화가 나는 건 수정사항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체국 등기로 보내주는데 전 직장인이라 오전에 집을 비워놓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휴무나 반차를 쓰고 집에서 등기 우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대체 왜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아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가해자죠? 예, 그렇죠. 문자를 주고받은 게 네. 방 뺄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미 화가 좀 나 있어. 마침표를 안 붙였어. 할 말이 많다는 소리지. 네, 알겠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같은 가격에 내놔주세요. 저도 따로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방구라는 거지. 마리아 방구야 할 때 방구. 이게 왜냐면 집주인이 네 그러면 제가 부동산에 내놓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내놔주세요는 지집인데 그렇죠. 세입자한테 내놔달라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또 피해자도 보통 내기가 아닌 맞네요. 거야. 할 말은 하네요. 제가 왜 내놔야 하죠? 계약일에 맞춰 나가는 건데요? 약간 이거는 톤이 비꼬는 톤. 제가 왜 내놔야죠? 계약일에 맞춰 나가는 건데요? 보통 이게 이제 방구를 말할 때 보통이라는 걸 앞에다 normally, normally란 뜻이죠. 네, 세입자 구해지고 나가는 게 간단하고 깔끔하니 도와주시는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너가 맞는 소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굳이 별것도 아닌 건데 왜 따지시듯이 얘기하시? 이제는 네가 맞는 말 한 건데 싸워 볼래? 싸워 볼래? 요거지. 받았어. 승부를 받아들였어. 그럼 부탁을 하셔야죠. 당연하듯이 내놓으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건가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팩트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떤 태도를 꼬집으면서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 물 흐리기네요. 네. 근데 여기서 논점이 흔들리지 않았어. 왜 당연하듯 내놓으라 하냐? 내가 화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다 싶었어요. 아니
부동산에 내놓는 게 힘든 일인가요? 내놔주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는 되지 않나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니 그렇죠. 네. 저 전세 살며 집주인이 그런 말하는 거 처음인데요? 피해자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죠. 피해자는 그냥 직장인 바쁜 죄?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맞는 말만 했습니다. 맞는 말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갈 때 챙겨야 될 서류들. 어우, 진짜 많네요. 확정일자라는 게 이제 전입을 하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맞아요. 내가 오늘 전입을 한 게 맞다라고 네. 도장을 받는 거죠. 맞아요.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은 전세 사기를 당해도 뭐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선순위에 뭔가 근저당 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음. 확정일자는 그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가 필요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은 여기서는 뭐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것도 이제 아까 저 문자 이런 것들. 있었죠. 주택 임차권 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저거는 이제 이 주택에 대해서 권리관계 변동이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전 걸 모르잖아요. 그런 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다. 이분이 지금 상황이 아직도 마무리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직접 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보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변호사님과 함께 있거든요. 네네. 지금 그냥 직접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또 사기를 당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인데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뭐 알겠습니다. 집을 구할 때 법원에서 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는데 그냥 저한테 알아서 쓰라는 식으로 해서 써서 제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도 안 해주시고 냈는데 또 잘못 써가지고 또 다시 가고 막 그거를 법원을 한 4-5번 갔거든요. 그거는 직원분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 그렇게까지 말을 네. 하셔도 되는데. 원래 좀 이런가요? 그거는 좀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조금 그 서류가 많다 보니까 좀 불성실하게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진짜 잘 하려면 앞에 조금 예시 같은 걸 많이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그냥 알아서 이제 하면은 조금 더 시간도 줄어들고. 네. 아니, 그럼 지금 아직 그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까? 네. 언제쯤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하는데 3개월 걸렸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또 서류 그거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집 계약이 8월에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정리하고 있는. 4개월 지난. 고맙습니다. 네. 그 집주인도 만나봤는데 사람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전집도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3일 만에 집주인이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이게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오시면 그나마 좀 나은데 집주인이 또 대리인을 또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기를 치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이 위임장을 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3자를 내세우고 그래서 제3자가 난 집주인한테 위임을 받았으니까 저랑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집주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중간에서 이제 보증금을 가로채가는 거예요. 아하. 그런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최초로 이제 하실 때에는 집주인이랑 하시는 걸 일단은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집주인이 못 오는 경우라면 그럼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증명을 가지고 왔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감증명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이 집주인이 맞는지를 또 등기부 등본을 떼야 되거든요. 맞아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면 그 갑구란에 보면 소유자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인적 사항과 지금 인감증명과 이렇게 대조를 하셔가지고 이게 집주인이 맞다는 게 확인도 되고 그때 이제 대리인으로 오신 분한테 집주인하고 연락을 취해볼 테니까 잠깐 있어달라 해갖고 통화 연결도 하셔가지고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집주인이 오고 집주인의 뭐 얼굴 인상이나 말투 이런 거 볼 게 아니라 관상과 연관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신분증 확인하고 집주인 맞네. 그리고 아이고 우리 집에서 사시는 학생이라고 아이고 우리 집은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뭐 여기 집주인이니까 믿고 하면 돼 하면은 한국에서 얼굴 인자하시면은 우리가 맞죠. 그냥 가게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감증명서 그리고 등기부 등본 이거를 그 등기부 등본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집의 등기부 등본을 제가 가서 뽑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열람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막 종이로 막 몇 장 나온다고 해서 동네 주민센터 가서 그쵸, 해달라고 맞아요, 하면 맞아요. 근데 보는 게 어려워. 생긴 게 복잡하게 맞아요. 생겨가지고 그게 말 그대로 그 주택의 주인이 어떻게 음. 바뀌었는지가 써 있는 건 거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뭐 대출금 얼마가 이렇게 남아 그치. 있고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잘 체크를 좀 해야 된다. 맞아요. 내가 들어가서 전입 신고를 하기 전에 이 집주인이 어쨌든 대출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네. 그러면은 또 나는 선순위에 또 대출금이 또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보증금을 받아가기 또 위험해지니까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지금 이 등기부등본의 을구란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대출금이 어떻게 이제 변화된 거 그 을구란을 지금 계약을 체결할 그 당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특약을 붙이세요. 그 특약을 위반해서 만약에 다른 뭐 대출을 실행시켰다 이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나한테 해준다. 라는 내용의 특약 문구를 넣어 놓으시면 조금 더 안전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구를 넣겠다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나는 그거 못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집주인이 뭔가 캥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냥 나도 그러면 여기 계약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게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집주인이 바뀌는 거는 안전장치 부분이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게 전입신고를 아까 이제 하는 게 이제 대항력인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집주인이 있다가 다른 집주인으로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어도 그때 이 기존의 집주인하고 했었던 그 계약 내용이 그대로 승계가 돼요. 그래서 뭐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그 순위가 기존의 집주인한테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기존 집주인한테 갖춰 놓으시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보증금을 못 받아갔으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해놓는데 이게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남아버리거든요. 뒤에 이제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으면 뭐지? 이 집에 왜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지? 이러면서 좀 지저분하다고 느끼게 돼요. 애초에 그렇게 되면 집주인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면 나중에 새로 또 집을 이제 구하러 온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있어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겁내하면서 보증금 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저는 뭐 이런 전문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처럼 어떤 집에 너무 꽂히지 말아라. 이 집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죠. 또 좋은 곳들이 있으니까 확실하고 다 체크가 된 집에 조금 그 집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런 집에 가는 게 마음이 맞아요. 편하지 예쁜 집에 사는 게 맘 편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맘 편한 집에 사는 게 맘 편한 거지, 그죠? 맞아요. 오늘 그 사연 보내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